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동찬 기자님 당연히 나오셨고 또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던 우리 기자 아니지 PD님이시죠. 우리 박아란 PD 같이 출연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아란 PD가 지금 몇 살이죠? 저 지금 22살이고 만으로 21살이요. 이제 만 없으니까 21죠. 그렇죠. 네. 나랑 20살이나 차이 나네. 딱. 아 진짜요? 내 얘기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랑 정말 딱 20살 차이 난다. 아, 산수 못해서 순간 그렇구나 할 뻔했네. 아, 근데 오늘 이제 아란이를 부르는 이유는 오늘 주제 내용이 어린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 그리고 생각들을 듣고 싶은 주제가 있을 때 지난번 MBTI 얘기도 했고 네. 이제 박아란 PD를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아줌마가 맞구나 인정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요즘 제일 많이 먹는 메뉴 하면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마라탕 엄청 인기 많고. 네, 이제 기사 제목이 네. 뭐 신문에서 한 건데 마라탕 탕후루 먹고 스무디로 입가심 10대 국물 코스 건강엔 적신호. 거기 이게 중간에 상당히 네. 조회수가 많았나 봐요. 네. 근데 하나 이제 코스가 빠진 게 마라탕 먹고 탕후루를 꼭 요즘 먹고 그다음에 스무디를 먹는 게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팩트는 배민 트렌드 2022년에 따르면 10대가 가장 많이 배달 주문한 메뉴는 마라탕. 요건 팩트 같고요. 그 팩트를 그다음에 제가 너무 느끼잖아요.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의 식품산업통계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냉동 간편 조리식품 분야에서 10대 청소년 인기 검색 1위가 탕후루였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팩트가 아닌 건 뭐냐면 네. 초등학교 한 교사는 최근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극적인 간식을 많이 먹는다. 어린이 당뇨에 걸린 친구도 2명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건 아마 걱정돼서 하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소아당뇨는 좀 다르거든요. 건강한 어린이가 일시적으로 탕후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거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탕후루와 마라탕에 있는 설탕과 나트륨 성분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버리면 뭐 건강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이제 기사에 아마인데 뭐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거에 천착했던 이유는 네.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라탕 탕후루라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게 너무 와닿는 게 저희 집에 항상 마라탕을 배달시키거든요, 애들이. 네. 근데 제가 방금 왜 아줌마냐고 인정했다고 하냐면 집에 시켜도 제가 마라탕 안 먹어요. 네. 그리고 탕후루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사 먹어본 적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것만이 아줌마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사고는 그래. 그런 걸 다 트렌디한 걸 따라가야 난 젊다 이런 거 느꼈는데 자연스럽게 안 따라하고 있는 게 이제 충격적이라는 거죠. 아니 트렌드를 안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그렇다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 난 아직. 역시. 그 부분만 좀 아쉽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은 살만해요. 자기의 그거에 푹 빠져서 그냥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선배님도 탕후루 뭐 억지로 뭐 한두 번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서 즐겨 먹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한 번은 먹는데 네. 한 번도 안 먹은 게 탕후루예요. 그럼 두 분 다. 그래서 탕후루를 즐겨 먹고 있는 우리 박 PD님을 부른 거예요. 탕후루 왜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탕후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중국에서 온 건데 근데 그 꼬치에다가 과일을 꽂아가지고 설탕을 녹인 시럽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거를 다음에? 그걸 이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좀 얼린대요. 그래서 그걸 빙탕후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빙탕후루가 일반적인 탕후루다. 그리고 저희도 뭐냐면 탕후루를 배민에서 시키면 일단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샤인머스켓인가요? 그 포도 그거 탕후루 뭐 그다음에 다양하게 있죠. 맞아요. 방울토마토 탕후루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거 뭐였어요? 저는 제일 최근에 파인애플을 먹어봤는데요. 맛있겠네. 우리 세대는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국물까지 먹는 그런 세대였는데 이렇게 다르네 느낌이. 저도 어렸을 때 특히 토마토에 설탕 뿌리는 거 국물 맛있잖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죠. 딸기 또 설탕 또 뿌려 먹어요. 또 그게 앵두. 앵두. 앵두를 그거 그냥 뿌려서 네. 먹는 건가요? 네. 저희 그 예전에 특이한데요? 고모네 집이 옆집 살았는데 고모네 집에 뒷산이 전부 이렇게 딸기밭이었어요. 아니 딸기라 앵두밭이요. 앵두나무. 앵두를 막 저는 막 따먹을 수 있죠. 우리 고모네 거니까. 내 친구들이 따먹으면 앵두 서리가 되지만 제가 따먹으면 뭐 고모네 앵두 따먹는 거니까. 그걸 빨갛게 따서 그냥 먹어도 나무에서 바로 따먹는 것도 맛있는데 그걸 많이 따다가 바가지에 담아서 설탕을 툭툭툭툭 뿌리면 그것도 이제 막 먹고 나중에 국물이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앵두나무에 함정이 있어요. 뭔데요? 송충이가 많아요. 아우 송충이 막 지금도 싫은데 저는 가장 송충이에 대한 악몽은 뭐냐면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서울 신방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신방학 초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신방학이 난 최대 아웃풋 신설학교였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를 가려면 언덕이 있어요. 언덕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름에는 좀 덥잖아요. 근데 그 언덕 산에 오두막이 있어요. 그 오동나무,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버드나무에도 송충이가 있어요. 근데 학생 때 뭐 덥다 보면 거기에 평상에 누울 수 있잖아요. 그 친구랑 누워 있는데 뭐 뚝 떨어져요. 딱 그게 송충이었어요. 야 이랬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어떤 평상에도 잘 안 누워요. 트라우마. 그때 송충이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언덕이 다 이제 깎였습니다. 어느 날 가봤더니 거기가 다 평지화됐어요. 그 산을 다 없애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뭐 훨씬 지금 신방학 초등학교를 다니는 제 후배님들은 훨씬 다니기 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언덕 산을 넘는 재미 그런 것들은 조금 감소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신방학 초등학교 앞에 방학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방학 초등학교가 또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신방학 초등학교 생겨 전 또 글로 옮긴 건데 그 사이에 배밭이 있었어요. 근데 치고 산이네요. 네. 하지만 서울이었어요. 그 배밭도 사라져서 아니 그게 조금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달게 먹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단 걸 좋아하고 어릴 때는 왜 유독 그런 단 걸 거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대신에 요즘 아이들은 우리도 집에서 지금 뭐 토마토 설탕 쳐서 먹이거나 앵두 바가지에 담아서 설탕 쳐서 하는 건 안 하잖아요. 네. 대신에 자리 잡은 게 탕후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까지 막 유행을 타면서 많은 인기를 얻은 간식이 있었나 생각해봤더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렇게 하는 거 뭐지? 설탕 녹이는 거. 달고나? 달고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항상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꼭 맞아요. 먹고 가잖아요. 저희 때는. 저 달고나 달고나 지금 진짜 잘 뽀개는데 그걸 맞춰서 진짜 잘 뽀개요. 바늘로 이렇게? 아니 바늘로 하는 건 누구나 하죠. 네. 바늘로 그냥 그럼요. 바늘로 하는 거는 그거 바늘로 하면 침 묻혀서 바늘로 하면 누가 못해요. 그거는 어떻게 손으로 그러니까 그냥 해야죠. 그게 이제 한 군데가 포인트가 뭐냐면 그 할아버지나 아주머니가 한 군데를 살짝 덜 눌러요. 맞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일부러 못 맞지. 그래서 어떤 게 아마냐면 잘 잘라지는 부분을 일단 다 잘라야 됩니다. 네. 선명하게 한 거를.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힘이 내가 뿌려뜨리는 힘이 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그 앞부분 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요령은 바늘로 침 묻히면 그건 누가 못해. 그럼 누가 못해. 맨날 공부하면 공부 누가 못해. 술 한 마시고 일할 거면 누가 일 잘 못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도 그렇죠. 물리학이네 물리학. 근데 그거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고 저도 그게 이제 설탕에다 베이킹 파우더 하는 거잖아요. 베이킹 소다. 근데 제가 아까 이름을 잠깐 뭐지 했던 이유가 사실 전 부산이어갖고 부산에서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나서 지금 들었는데 부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되게 이름이 특이해요. 부산에서는 그거를 쪽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쪽자? 맞아요. 알아. 저도 부산이니까. 아, 너네 세대 쪽자? 때도 쪽자라고 했니? 그럼요. 그 특이하죠.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머뭇거렸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니 배반 시골 사람이 쪽자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일단은 채소를 안 먹는 아이가 설탕이라도 섞어서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이런 채소를 먹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저렇게 과도하게 당을 섭취하는 거는 말아야 되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단 걸 먹으면 짠 게 또 당기나요? 단짠. 네. 뭐 그래서 마라탕을 먹으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도 사실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딱 나와서 이걸 제가 이제 공유를 했죠. 가족 단톡방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요즘 애들 아무 반응이 없는 거니? 할 말만 한다 뭐 이런 거겠죠? 박아란. 너도 그러니? 저는 열심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 아, 그래요? 네. 그냥 안 그러면 뭐라 해요, 아빠가. 그래요? 아빠가? 네. 아빠가 몇 년생이세요? 아빠가 69년생, 빠른 70? 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73년생이세요. 다행이다. 전부 다행이다. 누나. 나보다 손이다. 휴. 다다음 텀쯤에는 이제 역전 되겠네.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다이였나? 어머니가 들었어요. 저랑 동갑이라고. 동갑이었죠. 맞아, 네.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 하더니 저희 어머니를 한번 만나실래요? 왜? 그랬더니 동갑이시잖아요. 야, 동갑이라고 다 만나는 건 아니야. 연하면 만났겠죠. 아니. 아무튼 예.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때도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단 거를 좋아하고 했고 그리고 분명히 그 어렸을 때는 저도 뭐 안 나와요. 뭐 같은 게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소화장애가 걸렸다는 것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어릴 때 나타나는 당뇨병, 고혈압 이거는 선천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소화당뇨, 애당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의 세포가 잘 발달하지 못했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한 빠른 이제 그런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에게 췌장에 이거를 이식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췌장 이식술 이런 걸로 분명히 어린이 당뇨병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애들이 이런 걸 먹는 게 무엇이 나쁠까 네. 이런 생각이 일견 들다가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걸 축적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담배를 피우면 담배는 뭐냐면 지금 피우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피웠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팩 이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갑씩 20년을 핀 사람은 20팩 이열스가 돼요. 반 갑씩 20년 패면 그거는 그러니까 20년 패면 반 0.5 곱하기 20이니까 10팩 이열스가 되겠죠. 네. 그게 쌓이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런 문항도 있던데요.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님이나 이렇게 담배를 피신 네. 경험이 있냐? 이것도 확인하던데요. 그것도 간접 흡연에 들어가는 거니까. 간접 흡연은 또 어쨌든 간에 그 오래될수록 나쁜 거죠. 이게 처음에 밝혀진 게 사실은 고지혈, 지질이래요. 지질. 20대 때 아람이 때 고지혈증을 딱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이에요. 멀쩡하지 뭐. 다 정상이야.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약간 정상인데 정상 범위 안에서 낮은 사람, 정상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쭉 팔로우해요. 네. 10년 후에는 그때 높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지혈증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한 20년, 30년쯤 되면 8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인 사람들이 심근경색, 뇌졸중에 많이 걸리는 거야.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20년 후에 이걸 낮춰요. 물론 낮추면 낮출수록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을 낮추면 낮출수록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은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이 축적된 이 이상 지질의 나쁜 게 덜 쌓인 사람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년 동안 이상 지질 혈증이었다가 약을 먹고 딱 컨트롤 된 나와 나랑 동갑인 동갑이라고 쳐요. 유일한 아나운서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없어요. 이상 지질 혈증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과거에는 나도 이상 지질 혈증 없고 너도 이상 지질 혈증 없어. 그러면 우리는 모두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은 없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했던 건 어쨌든 데미지로 남는 거예요. 나의 혈관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진 않다. 이게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어린이 청소년까지 가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은 다 모든 게 활발하잖아요. 그땐 얼마나 생생해요. 피부도 보면. 부러워. 아픈 데 없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난 그때 없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처음에 군대 갈 때, 그때는 20대 때 초반에 군대를 가면 꼭 군대 가는 애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파티를 해줘야 되잖아요. 술 먹어주고. 근데 한 명씩 군대를 가요. 근데 저는 의대니까 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간 게 아니라 저는, 제 친구들은 뭐 20 몇 개월 군복무 했지만 저는 38개월 했습니다. 진짜 나라에 몸 바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육군 대위, 장교 출신이고. 아무튼 그때 이제 걔를 마지막으로 대학로였어요. 그때 이제 버드와이저 조그만 맥주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로가 핫할 때 들어와서 거기를 제가 섭외를 했어요. 야, 거기 버드와이저 파니까 거기 가서 형아가 맥주 사줄게 하면서 딱 불러서 둘이서 이제 먹는데, 그래도 대학생은 맥주는 비싸잖아요. 한 병에 그래서 3,000원, 4,000원 하니까 한 10병 먹으면 3만 원, 4만 원. 큰 돈이란 말이야, 대학생 때는. 그래도 우리는 병으로 시켰어. 한 10병 시키고. 그다음에 또 10병 시키고.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버드와이저를 짝으로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러웠지만 안 말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대학생 때는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무조건 깼는데 지금은 이렇게 술 마시면 우리 내일 어떻게 하냐. 저는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음날은 그냥 멀쩡했으니까. 멀쩡했어. 어릴 때 대학생 때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진짜요? 그 다음날은 그냥 멀쩡했으니까. 신기하다. 그 젊음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에너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청소년 어린 시절에는 탕후루 같은 이렇게 단짠을 많이 먹어도 내 몸이 다 커버해 주지만, 다 정상 범위지만, 그것이 약간만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큰 데미지로 나중에는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을 어디로부터 가야 되냐? 어릴 때부터 가야 된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일단 두 가지예요. 어릴 때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 이것도 계속 딴 얘기를 들었네. 믿진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든 게 전 결정돼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유일한 아나운서한테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딱 질문을 해요. 뭘 마실 거예요? 녹차요. 녹차? 그런데 녹차를 마시겠다고 생각한 뇌파는 제가 질문하기 전부터 있습니다. 나옵니다. 파형은. 희한하죠. 난 녹차를 선택했는데 녹차를 선택한 것이 내가 조동찬 선배가 물어봐서 난 대답했을 뿐인데 그 녹차를 선택하는 뇌파는 나의 질문보다 더 먼저 앞선다는. 다 신기가 있는 거네. 네. 아니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죠. 그리고 그 근원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보니까 그 뇌파에 보는 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 특히 날숨의 파형과 일치했고, 그 날숨의 파형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상상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죠. 네.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의지의 결정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으로부터 상상은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개요. 이렇게 딱 때려서 아프다 하는 느낌은 리스판스 반응이고 네. 나머지 내가 뭘 하는 것은 이걸 상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상에서부터 시작됐을지 모른다.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우리의 자유가 인간을 규정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규정하는 그 첫 번째 항목이라면 그것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난번 어쨌든 좀 뽀얀 같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너 그때 없었어? 왜 처음 듣는 거 같아? 없었나? 네, 저는 그런가? 없었어요. 지지지지지지 지난번이었네. 흥미롭네요. 그래서 습관을 잘 어릴 때부터 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가 배치되는 기존에 이 내각으로는 좀 흐트러졌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저는 믿지 않지만 어차피 생각과 습관은 다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 들인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건 알겠어요. 열심히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깊은 사고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리스펙트하는 그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을 무너지게 않게 한다는 건 전 정말 깨달아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이게 딱 뭐 어깨뽕 들어간 사람 있잖아. 나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한다는 거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조동찬 너 아니야. 너는 일단 쥐뿔도 없는 놈이 경청까지 안 해. 그리고 쥐뿔이 있다고 할수록 더 경청해. 더 리스펙트. 그 태도. 그 주변 사람들을 계속 얘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 보호장치라는 거는 아는 건데 아무튼 다시 이거로 돌아가서 단 음식을 먹는 습관, 짠 음식을 먹는 습관은 계속 성인 때까지 버려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자존감 얘기를 했어요. 네. 성인 때 자존감에 이런 낮은 사람들이 어디서 먼저 한다고 그랬죠? 어린이 청소년 때 그랬죠. 네. 물론 이건 어떻게 보냐면 자존감의 크기, 그릇이 어린이 청소년에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자존감이 너무 작은 그릇에 한다면 성인이 돼서 물론 그 작은 그릇이라도 열심히 자존감을 채우는 노력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자존감의 그릇의 크기가 더 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때 자존감을 계속 키워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분들 뭐야 이거 우리 내가 뭐 하는 거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 모르면 까먹었다. 사랑이었나? 그렇죠. 아이가 사랑까지 학대받지 않아야 되고 방임받지 않아야 돼요. 학대받지 않는다, 방임받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 애들 태어난 아이들 모를 것 같나요? 다 압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도 다 압니다. 이게 소아정신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학대받는지 방임받는지는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오래 있던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요. 여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중환자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장소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중환자실에 가자. 그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구하면서도 아이가 계속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촉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아중환자실 그 간호사 선생님들은 계속 애들한테 웃고 하고 막 애야 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 소아중환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걸 받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애들이 엄마와 떨어져 있어서 사랑받은 못 받는 그런 게 디펙트가 생길 수 있으니 선생님이라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야. 애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 잘 있었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습득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네. 애들은 잘 모르니까 몰랐을 때는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애들이 기억할 때 그때쯤 잘해주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들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 뭐 어쩔 수 뭐 안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죠. 지나간 대로 두고 우리는 현재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미가 있고 습관이 어른까지 이어진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어릴 때 정상 범위라도 그 차이가 계속 데미지가 쌓이면 남는다. 성인이 돼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말은 듣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 그냥 소소하게 계속 통제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냐면 용돈 안 주고 그만 사 먹어라. 뭐 먹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겠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는 더 이상 탕후루를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방법은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희 가게를 내려오는 저희 집안을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순대를 너무 좋아했어요. 순대는 아버지가 어쨌든 아버지의 월급이 어머니에 가면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럼 가면 그 장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순대였어요. 지금도 순대를 보면 그때 생각해요. 어머니랑 특히 비 오는 날에 따끈뜨끈한 순대. 물론 그때는 간이나 내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안 좋아해요. 오히려 내장을 더 좋아하지. 그랬는데 하도 저희가 좋아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그래? 너 순대 좋아하지 하면서 원하는 만큼 하더니 순대를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정말 많이. 그래서 그 순대를 먹다가 지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순대 한동안 안 먹었대.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다 사줬어 탕후루를. 또 몇 개? 오케이 다.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하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그게 한 달 정도 된 탕후루가 한 달 정도 된 탕후루가 지금 여전히 집에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마라탕은 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 난 그것도 궁금했어요. 마라탕은 저도 친구들이랑 자주 먹긴 했는데 그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그런 매운 음식은 다양하게 우리나라도 많은데 마라의 그 특성이 담긴 향 이런 거에 대한 중독성이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그거를 메뉴를 저희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소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 딱 맞는 음식 이런 거네? 뭐냐면 저도 백화점 그 푸드코트에 가면 마라탕에 가면 뭘 할 수 있고 맞아요. 소스도 뭘 할 수 있고 그런 그게 좋은 건가? 그런 재미 때문인가? 근데 저는 뭐냐면 탕후루도 중국, 마라탕도 중국잖아요. 이게 어린이 청소년 사이에서 그게 하는 것도 좀 특이하죠. 특이했어요. 중국 문화가 우리 예전에 사실 좀 맞나? 그냥 미국이나 일본이나 있잖아요. 난 어렸을 때 아직도 미국에서 들은 그 땅콩 버터, 땅콩 잼이라고 하나요? 너무 신기한 맛이었어요. 아주 피넛버터. 네. 아주 맛있죠 그거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 친구네 집에서. 너무 맛있죠. 엊그저께 발라 먹었어요 아침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왠지 그때는 막 미국에서 온 초콜릿이라고 하면 더 맛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더 맛있죠. 외국 과자 왜 옛날에는 외국에 잘 못 나가던 시절이니까 잘 나가는 집 아빠가 그렇죠. 출장 다닌다 이러면서 외국 과자 사오면 맞아요. 너무 좋아 보이고 신기하고 먹어보면 막 너무 맛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죠. 저는 그때 배밭 입고 논밭 입고 있는 집에서도 친구네 집 가면 그게 있었어요. 땅콩잼, 땅콩버터, 미국에서 온 초콜릿 이런 게. 저는 어디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려면 제가 이제 도봉초등학교를 처음에 2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학교를 가면 이제 양옆이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1학년 중반쯤 되니까 그 논밭이 다 갈리고 뭔가가 막 포크레인들이 막 뭐 오더니 뭐가 막 까만 게 막 오고 하더니 아스팔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스팔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A to Z까지 다 봤어요. 아스팔트 전문가예요. 어릴 때 또 신기해갖고 열심히 봤구나. 봤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네. 그러면 뭐 좀 확 한번 먹게끔 사주고 습관을 좀 고쳐볼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 사실 이렇게 조금은 과한 이 어린이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좀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습관 고치는 거는 진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를 안 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좋은 거를 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다 안 돼요. 맞아요. 그럼 그러겠죠. 네. 뭐 엄마는 술이나 좀 적게 먹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키가 많이 안 커서 우유를 많이 먹어라. 근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한데 없는 네. 걸로 당연히 지금 나와 있겠죠? 아니요. 근데 이제 우유하고 달걀은 이제 뭐냐면 우리처럼 보건의료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나 달걀의 효과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됐지만 저기 못 사는 나라, 영양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달걀을 규칙적으로 먹이는 것만으로 키가 더 큰다는 게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 것, 부족하지 않게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는 키를 자기의 유전자로 태어난 그 키를 충분히 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과하다고 해서 더 큰다는 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엊그저께도 제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만났는데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지도 않은 애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넣는 의원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은데 성장 호르몬을 과하게 투여한다고 더 키가 더 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쁜 의사입니다. 왜? 돈 벌려고요. 1년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 애들 그렇게 해서 잡아서 꼬셔서 한 100명만 꼬시면 억대 벌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딱 제가 했죠. 현대의학이 입증한 거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족하지 않지만 특발성 저신정이냐 세 가지만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입증된 건 많이 부족한 경우 한 곳에서만 성장 호르몬이 키 크는 게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특발성 저신장도 아니고 성장 호르몬도 다 정상인데 거기다 더 투여해요. 음식도 과잉된다고 더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함정이에요. 대단히 이거는 뭐냐면 어떤 블로그에서 제 아는 사람이 바로 블로그에서 봐요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어떤 의견 한다고 해서 이 블로그에 제 이름 써놓고 아니라고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게 많네요. 네, 그렇죠. 우리 아들이 바로 공격했거든요. 그런 근거 없는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과잉된다고 하진 않아요. 부족한 걸 채워주면 분명히 키는 더 큽니다. 내 영양이 골고루 상태. 그다음에 키 크는 곳에는 수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수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잠 잘 재우고 해야지. 거기다 잠 못 재우고 뭐 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과다 투여하게끔 하는 것은 그건 나빠요. 나빠요. 네. 왜 또 여기까지 갔지? 아무튼 이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고쳐볼까 하는 거.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정해져 있겠죠. 어쨌든 탕후루를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오늘 끝나고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방법 뭐길래 그렇게 좋아하는지. 마지막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우리의 그 당에 대한 데미지가 언제 가장 심하냐면 빈속에 먹을 때가 제일 데미지가 커요. 농도가 높으니까 인슐린이 팍 분비되거든요. 나중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성인형 당뇨병의 기전은 명확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도 유력한 가설은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너무나 많이 소모해서 얘가 지쳐서
지치니까 잘 안 나오고 또 저기 뭐 이게 뭐 또 살찌고 이러니까 저항성도 심하고 잘 안 듣고 이 두 가지로 하는 건데 이걸 안 지치게 하는 방법은 단 거를 나중에 먹는 거예요. 안 단 음식들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단 음식을 먹으면 이 위에서 당의 농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네,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화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단 음식에 대한 데미지가 덜 쌓인다. 이건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신기한 게 디저트 단 음식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네. 너 또 까먹을 거잖아. 이렇게 지금 앞에서는 계속 저 이렇게 막 고개 끄덕이고. 근데 저는 지금 고지혈증이 좀 있는데 이 나이에 온 거면 사람들이 오 빨리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릴 때 식습관 안 좋아서 그런 건가? 뭐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냐면 이 고지혈증의 이 데미지가 쌓이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심근경색 뇌졸중이 안 생기더라도 이게 10년 20년 되면 지금 있었던 그러니까 이상지질 혈증의 이 누적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지금부터 교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또 이게 지금 우리는 전문의 약품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 건강기능식품은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효과는 약은 광고가 안 돼서 이상하게 되고 이게 효과도 없는 그냥 보부막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이 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냥 그리고 또 거기에 그걸 광고한 사람은 그 스타틴 약 먹으면 성기능 감소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자기네 걸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전문의약품은 가장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딱 된 건데 이거는 광고를 못하니까 사람들 뇌리에 없고 그다음에 입증 안 된 건강기능식품은 막 광고가 가능하니까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계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지혈증 약은 먹으면 안 된대. 그거는 성기능 떨어진대. 이 약 한번 잡숴보래. 요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자고요. 어렸을 때 근데 진짜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 한 조각 그러니까 한 포장 하나 돼 있는 이거가 이렇게 슈퍼 가면은 박스 안에 막 12개씩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박스 자체를 그대로 사서 공부하면서 계속 한 자리에서 다 까먹고 이랬거든요. 네. 특별히 많이 어머.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 이유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 충격받고 좀 덜 먹겠지? 누나 지금 저기 아줌마. 고지혈증 환자거든요. 아줌마. 언니 고지혈증 환자예요. 아주머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아까 어린이들의 이런 누적 데미지는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좀 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즐겨 찾는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탕후루를 못 팔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테면 누가 조금 저기 전문가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탕후루가 얼마 뭐 정의하니 뭐 일주일에 몇 개 이하 마라탕은 일주일에 몇 그릇 이하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 주면 야 봐봐 너 월요일 먹었으니까 화요일날 목요일 하나 먹고 마라탕 이렇게 먹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 가이드라인을 그냥 나도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 들이밀면 뭐 귀등으로도 안 짓지. 딱 가이드라인 되고 이것 좀 하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끔. 예. 어쨌든 마라탕 인기 좋고 탕후루 인기 좋은 게 요즘 애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자극적인 맛이 좋아서 맞아요. 왜 그런 건 없어요? 탕후루가 좀 알록달록 색깔이 예뻐서 그런 건 없어요? 더 어린애한테 물어봐야 되나? 색깔이 왜 좋아하는지도 궁금했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소 뭐였지?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네 맞아요. 여기로 궁금한 사연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